다른 선수들이 밀어내고 있다면 살짝 그 아래에 머무르는 판단을 통해서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여기에서 창의적인 패스나 중거리 슈팅을 차는 역할도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은 사실 토트넘의 경기를 다룰 때 상당히 많이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LAFC가 솔트레이크에게 4대1 승리를 거뒀는데요. 특히 손흥민이 이 중 3골을 넣는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득점 장면들을 보면 손흥민이 단순히 침투만 잘하고 골만 잘 넣는 선수가 아니라 공간과 상황에 대해 똑똑하게 움직이고 활용할 줄 아는 선수란 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손흥민의 진짜 무서운 점들이 뭔지를 MLS에 알린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LAFC는 기본적으로 5-3-2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포메이션 소개를 할 때는 틸먼이 오른쪽 윙어로 나오기도 하는데 경기 중 모습을 보면 실제로는 오른쪽 중미에 가깝게 위치하더군요. 그래서 손흥민은 부안가와 함께 최전방, 그 중에서도 오른쪽 톱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좌우측 중미들이 상황에 따라서 최전방까지도 지원을 가기 때문에 사실 중간에 연결고리 역할보다는 침투 유닛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종종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른쪽 톱인 손흥민의 역할이 더 빛을 발하는데요. 손흥민이 최전방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슬쩍하고 오히려 내려가면서 이 중미들이 해주지 못하는 연결고리 역할까지도 실질적으로 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볼을 뿌려주던지 아니면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 수비수들을 끌어내는 식이든지 말이죠. 재밌게도 손흥민의 득점 장면들에서 그런 점이 잘 나타났어요. 지금은 LAFC가 스로인을 얻은 상황인데요. 지금 LAFC의 모습을 표시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오른쪽 중미와 왼쪽 중미가 거의 손흥민과 비슷한 위치까지 쫙 하고 올라온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손흥민의 다음 움직임이 더욱 흥미로웠는데 이렇게 스로인을 던지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손흥민이 쭉 하고 내려가면서 아예 왼쪽 중미인 델가도가 더 앞에 있고 손흥민이 중미에 가까운 위치가 되어버렸어요. 당연히 이러니까 상대의 대응도 달라지는데 원래라면 델가도를 잡고 있어야 할 이 선수가 이제 손흥민을 새로운 중미라고 판단하고 붙으러 왔습니다. 덕분에 손흥민을 무려 3명으로 둘러싸면서 백패스를 강제할 수 있었죠. 이러면서 그럼 델가도는 누가 잡게 되었냐? 솔트레이크의 오른쪽 센터백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게 꽤 치명적으로 작용됐어요. 일단 여기서 LAFC는 바로 델가도한테 길게 투입했는데요. 이건 오른쪽 센터백에 의해 1차적으로 저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공을 확보하지 못했고 떨구는 것에 그쳐서 여기에서 흐른 볼 경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을 앞에 있던 부안가가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손흥민의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손흥민을 뒤에서 마크하던 선수는 이 선수죠. 하지만 정작 볼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벌써부터 손흥민이 이만큼을 추월해버렸습니다. 그거는 즉 만약에 손흥민한테 볼이 투입될 경우에 이제 또 다른 선수가 손흥민을 저지해야만 한다는 것인데 오른쪽 센터백은 델가도를 잡기에도 바빠서 여기에 대응은커녕 아예 손흥민의 침투를 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까 치명적으로 작용했다고 말씀드린 이유였어요. 손흥민이 풀백과 센터백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로 투입이 되기만 한다면 더욱 측면에 있는 풀백 은 잡아주기가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센터백이 봐줘야 되는데 아까의 과정 때문에 델가도 잡기에도 급급하게 되었고 따라서 여기에서 흐르는 볼 싸움에서 이겨내서 손흥민에게 투입이 되는 이 순간부터 이미 초대형 위기 상황을 허용하게 되었다. 사실 풀백이 잡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 풀백도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겠네요. 유일하게 손흥민의 침투를 시야에 같이 넣을 수가 있는 선수였기 때문이죠. 손흥민한테 맨날 이런 걸로 두드려 맞았던 프리미어리그 팀이었으면 최소한 손흥민을 따라가는 신용이라도 했을 겁니다. 아무튼 다른 중앙에 있던 선수들은 이 시점이 되어서야 자신들의 뒤편에서 손흥민이 침투하고 있었음을 알아채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속력이 붙을 대로 붙은 손흥민을 이제 와서 따라잡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고 그나마 기대해볼 수 있는 건 여기서 손흥민이 못 넣어주는 것 뿐인데 골키퍼가 각도를 좁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뻑하면 넣었던 오른발 가마차기가 프리하게 가능한 상황이라 단 2분 만에 득점에 성공하게 되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게도 두 번째 득점 장면도 스로인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지금은 손흥민이 오른쪽 공격수답게 위치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기에서 부안가도 아닌데 갑자기 최전방으로 달리는 선수가 하나 보이죠? 아까도 활약했던 왼쪽 중미 델가도입니다.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 최후방 라인을 뒤로 밀어버리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죠. 그와 별개로 일단 패스 자체는 여기에 있는 틸먼한테 투입이 되었는데요. 중앙으로 볼이 투입되었는데 솔트라이크는 측면에 있는 선수가 갑자기
빠르게 달려들더군요. 당연히 이러니까 측면에 있던 선수는 전진할 공간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쭉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틸먼과 손흥민의 모습이 재밌었는데 일단 손흥민은 상황이 이렇게 되었음에도 같이 바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틸먼이 중앙으로 투입할 수 있는 패스 옵션을 만들어주기 위한 겁니다. 왼쪽 중미는 이미 침투하러 쭉 하고 올라갔고 오른쪽 중미인 틸먼은 왼쪽까지 잔뜩 접해서 지금 볼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중미 역할을 할 사람이 지금 손흥민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동시에 틸먼은 여기에서 손흥민을 통해 전개를 꾀할 수도 있었지만 본인의 온더볼 능력에 상당히 자신이 있었던 것인지 여기에서 그냥 앞에 있는 선수들을 개인 능력으로 뚫어버리고 돌파를 시도하더군요. 심지어 이게 성공이 되어서 솔트레이크가 순식간에 뒤로 크게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도 이 시점부터 앞으로 같이 뛰기 시작했죠. 다만 아까와 다른 점은 손흥민이 최전방까지 전속력으로 달리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이미 전방으로 침투하는 선수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은 그들보다 살짝 뒤에 서 있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럼 왜 효율적이냐? 상대는 어차피 지금 3명이나 침투를 하는 걸 막아야 하기 때문에 라인이 쭉 하고 뒤로 크게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를 막는 것에 온 신경과 움직임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러면 자연스럽게 그들보다 살짝 뒤에 있는 선수한테는 활용할 공간이 크게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직접 최전방에서 침투하면서 라인을 밀어내는 역할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선수들이 밀어내고 있다면 살짝 그 아래에 머무르는 판단을 통해서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여기에서 창의적인 패스나 중거리 슈팅을 차는 역할도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은 사실 토트넘의 경기를 다룰 때 상당히 많이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마지막 시즌을 제외하면 토트넘의 모든 감독들이 손흥민을 가능한 중앙지향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든 것이고 이번에도 손흥민이 여기에서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면서 추가 득점까지 뽑아낼 수가 있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 선수들은 거의 반응을 하지 못했는데 손흥민이 슈팅 자체를 워낙 빠르게 시도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그러했듯이 이제 MLS의 팀들도 손흥민을 막기 위해 골머리를 썩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